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2년을 사귀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양쪽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건 바로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신우가 제 동창이더라고요. 동창이라곤 해도 신우와 제가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요. 신우와 저는 같은 반을 한 적도 있지만 성격도 취향도 많이 달라서 같이 어울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신우험담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솔직히 신우는 거짓말쟁이로 유명했거든요. 게다가 신우가 대학을 지방으로 간 이후로는 어떻게 사는지, 잘 지내는지 그런 소식조차 들은 적도 없어요. 궁금한 적도 없었고, 그렇게 보낸 세월이 10년이었으니 서로 어디 가서 친구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우를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다시 마주치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래도 어쩐 일인지 신우가 먼저 절 알아보고는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청심환까지 먹었던 저로서는 먼저 친한 척하며 다가와주는 신우라도 있으니 저 역시 반갑기도 하고 동시에 다행이다 싶었네요. 게다가 어머님께선 저와 신우가 동창이란 걸 아시고는 인연도 이런 인연이 어디 있냐면서 당신 딸 친구면 당신한테는 딸이나 마찬가지랍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다 생각하고 아껴주시겠다 하시대요. 이후로 양가 가족들의 환영과 축복 속에서 저와 남편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집은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얻었어요. 남편 나이도 있고 해서 신혼은 1년 정도만 즐기고 바로 애를 가질 생각이었는데 어머님께서 아이를 봐주신다 하셨거든요. 친정부모님께 부탁드릴 수 없었던 이유는 친정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지방에서 요양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게는 시댁 근처에서 사는 것도 불편하기보다는 오히려 다행이다 싶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집에 이사를 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근처에 시댁만 있는 게 아니라 신우네와 아주버님네도 있었다는 거예요. 시댁 식구들에게 둘러싸여 살게 된 거라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고 속이 다 갑갑해지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무슨 말이냐며 자기는 분명히 말했었다며 딱 잡아떼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런 일로 파혼을 하겠다 하자니 그건 그거대로 쪽팔리잖아요. 결국 남편한테 신나게 퍼붓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네요. 그래도 다행히 결혼하고 한 반년까지는 시댁 식구들 근처에 사는 게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았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기를 바라시는 게 그게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는데 시쳇말로 저 혼자 독박 쓰는 건 아니었고 형님도 있어서 그럭저럭 위로가 되었지요. 신우도 친구이자 결혼생활 선배랍시고 살면서 힘든 거 자기한테 다 털어놓으라며 먼저 나서서 저희 남편 흉도 보고 그러는데 자기 딴에는 저를 편하게 해주려고 그러나 싶어서 그 마음을 고맙게 받아들였네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바보마냥 그런 신우를 붙들고 진짜로 제 남편 흉을 보고 뭐 그러지는 않았고요. 아무튼 이래저래 시댁 식구들과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댁 식구들과 불편해지게 된 계기가 있었으니 처음 사건이 있었던 건 바로 제 생일이었어요. 원래대로라면 남편과 단둘이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도 하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도 하고 그럴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생일인데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해야지 왜 둘이서만 나갈 생각을 하느냐고 서운하다셨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야 생일만큼은 남편과 단둘이 오붓하게 보내고 싶었지만 시집 온 지 1년도 안 된 며느리 입장에서 생일만큼은 따로 보내자 소리를 하기가 쉽지는 않았지요. 결국 일이 있는 아주버님과 형님을 제외하고 세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제 생일은 그저 핑계였을 뿐 제 의견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식당도 메뉴도 전부 다 아버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정해졌으니까요. 아버님께서 오랜만에 양고기가 드시고 싶다 하셨는데 저는 양고기는 냄새 때문에 원래 잘 안 먹습니다.
제 생일이기도 하니 제가 양고기는 다음에 드시고 오늘은 다른 거 먹자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냥 양고기 먹으러 가잡니다. 모처럼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외식하는 건데 드시고 싶다는 거 먹으러 가는 게 좋겠다나요? 어이가 없고 속도 상했습니다. 남편도 제가 양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다들 양고기 타령은 해대지. 저는 힘없는 며느리일 뿐이지. 이래저래 짜증만 솟구쳐서 이럴 거면 차라리 집에서 혼자 물마른 밥에 김치나 먹었으면 좋겠다 싶더라니까요. 안 간다 할 수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입에 안 맞아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랑 신우가 한다는 소리가 생긴 거랑 다르게 되게 예민하답니다. 걱정해주는 말투긴 했지만 제가 꼬인 건지 곱게 안 들리대요. 그렇게 식당에서 한창 식사를 하는데 신우가 갑자기 맞다 그러더니 가방에서 주섬주섬 뭔가 꺼내서 저에게 주더라고요. 열어보니 그 안에는 명품 브랜드의 지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너 이런 거 못 들어봤지? 그러는 거예요. 황당한 제가 못 드는 게 아니라 필요가 없어서 안 사는 거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그냥 고맙다고 하고 받으면 되지 왜 주는 사람 민망하게 그러냐입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못 들어봤건 안 들어봤건 당신 딸 덕분에 제가 명품 지갑도 가져보는 거 아니냐며 저더러 복도 많답니다. 이렇게 며느리 생일을 챙겨주는 시부모도 흔치 않은데 올케 선물까지 주는 신우도 있고 저더러 우리 며느리 좋아서 기분이 째지겠다며 저것 봐 입 찢어지네 그러더라고요. 정작 저는 신우의 말과 어머님의 자화자찬에 있는 대로 빈정이 상하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지요. 그리고 한편 역시나 양고기는 제 입에 맞지 않았고 저는 결국 5점도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잘 먹었는지 꺽꺽 트름을 해대느라 난리대요. 식당을 나오면서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원래는 당신이 사주려고 했는데 신우가 비싼 선물도 줬으니 밥은 저더러 사랍니다. 솔직히 하나도 안 반가운 선물에 입에 맞지도 않는 식사를 하고 돈까지 덤태기를 쓰는 것 같아서 기분은 완전히 꽝이었지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모처럼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신우한테 생일 선물로 받았다며 명품 지갑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하루가 멀다 하고 신우가 사준 지갑은 왜 안 되냐고 남편이 하도 복가돼서 들고 다닌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친구가 제 지갑을 요리조리 살피더니 웃으면서 이거 짝퉁이래요. 자기도 이거랑 똑같은 지갑이 있는데 가죽도 다르고 저더러 왜 이걸 못 알아보냐고 웃더라고요. 그래도 설마 짝퉁을 줬겠나 싶어서 마침 저희가 백화점 근처에 있었기에 바로 매장에 가서 감정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진짜로 가품이더라고요. 혹시나 신우도 남한테 속아서 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세상 천지에 누가 선물로 짝퉁을 주나 싶었요. 그래서 신우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나에게 준 지갑이 짝퉁인 거 알고 있었냐니까 엄청 난처한 얼굴을 하더니 누가 그러냐입니다. 그래서 매장에 가서 확인한 거니까 거짓말은 하지 말라고 했지요. 그러자 신우가 한다는 소리가 저더러 자기가 준 진품은 어디다 팔아치우고 짝퉁을 가져온 건 아니냐입니다. 사람이 평소에 뭘 보고 듣고 하면 저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말 같지도 않아서 신우더러 쪽팔린 줄 알라고 사부쳤습니다. 이후로 한동안 신우와 저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신우나 저나 감정이 있는 대로 상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다시 신우를 마주하게 된 건 어머님 생신날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생신 선물로 실크 스카프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님이 오랫동안 가지고 싶어 하시던 브랜드라며 힌트를 줘서 비교적 쉽게 고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 신우도 남편처럼 자식이랍시고 어머님이 뭘 갖고 싶어 하시는지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신우도 제가 준비한 스카프와 똑같은 걸 들고 왔으니까요. 솔직히 상황이 어이없고 당황스럽긴 했지만 어머님 입장에선 두 자식 모두 당신이 갖고 싶어 하던 걸 기억해줬다 싶어서인지 기분이 매우 좋아 보이셨습니다. 그때 신우가 그럼 자기 건 바꿔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그러라 하셨고, 그런데 제가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어이가 없는 상황을 목격했지 뭐예요. 신우가 자기가 사온 스카프하고 제가 어머님께 드린 스카프를 바꿔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지금 뭐 하냐고 소리를 쳤더니 신우가 놀래가지고는 비명을 꽥 질렀습니다. 그러자 부엌에 모여있던 어머님 아버님과 남편, 그리고 신우 남편까지 거실로 나왔고 신우가 쪽팔린 건 아는지 이도저도 못하고 서 있더라니까요. 제가 신우더러 아가씨 지금 방금 뭐 한 거냐고 왜 스카프를 바꿔치기를 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자기가 언제 그랬냐면서 그냥 진짜 똑같은 건가 한번 확인해 본 거래요. 그런데 순간 신우가 또 시어머니 선물이랍시고 짝퉁을 사왔나 보다 하는 생각이 퍼뜩 들더군요. 자기가 사온 짝퉁을 자기 어머니가 쓰게 두고 가고 진짜인 내 걸 지가 챙겨가려고 했구나 싶더라고요. 도둑이 별건가요? 남이 거 가져가면 그게 도둑이지. 제가 신우 손에서 제가 사간 스카프를 뺏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물건에 손 떼지 말라고 했지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어머님께서 저더러 왜 신우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냐입니다. 어머님은 저와 신우 사이에 있었던 뒷 일은 모르시니까 저러시는구나 싶어서 아차 싶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 죄송하다. 그런데 저번에 신우가 준 지갑이 가짜였다. 그런데 신우는 자기가 준 진짜를 제가 가짜로 바꿔치기 했다고 하더라. 제가 못하러 그런 짓을 하겠냐. 그런데 이번에도 신우가 또 가짜를 사와서는 진짜인 제 거랑 바꿔가려는 것 같다고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네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신우가 대뜸 억울하다며 울어버리대요. 어이가 없어서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울면 장땡인가요? 그런데 한참 듣고 계시던 어머님께서 저더러 가짜냐 진짜냐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냐입니다. 어떻게든 챙겨주고 싶어서 그런 신우 마음을 좀 헤아려주면 안 되냐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딸인데 당신이 명품 그런 거 들어봐야 얼마나 들겠냐고. 나이 먹은 사람이 쓰고 다니느니 내 딸이 쓰는 게 더 값어치가 있지 않겠냐 하시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우가 사온 거 쓸 테니 제가 사온 건 신우한테 그냥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머님 쓰시라고 내 돈 주고 사온 거지. 신우 사줄 거면 내 돈이나 썼겠냐고. 그럴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신우도 저한테 저번에 짝퉁을 진짜라고 하고 주지 않았냐고. 신우한테 줄 거 있으면 저도 신우가 했던 대로 짝퉁 사다 주면서 있는 생색 다 내면서 줄 테니 제가 사온 건 신우한테 줄 생각 없다고 도로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지금 며느리가 시애미 가르치려 드냐입니다. 평소에도 당신과 당신 딸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시애미 앞에서 신우 못난 점을 이르는 거냐며 시댁 식구들한테 둘러싸여 욕을 먹으니 그거 참 기분 더럽더라고요. 옆에 서 있던 남편이란 작자도 별 구실은 못하고 제가 딸이나 마찬가지라더니 결국 딸과 며느리 문제에서는 명백히 누가 잘못했는지가 확실한데 제 탓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머님더러 어머님 생각 잘 알겠다고 마음이 중요한 거네요. 라며 사간 스카프를 챙겨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마음으로 많이 효도하겠다고 외치고선 말이에요. 별로 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처럼 대해준다 하셨다고 한들 멀쩡히 친정부모님 계시는데 저도 시어머니를 엄마처럼 대할 생각도 없었거든요. 애초에 믿지도 않았고 말이지요. 그냥 적당히 거리 두면서 다른 며느리들 하듯이 제가 할 도리 정도만 챙겨서 할 생각이었는데 이 일을 겪고 나니 그것도 과분하게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이나 지났을까 이후로 계속 제 눈치만 살피던 남편이 부탁 하나만 하면 안 되겠냐 그러더군요. 뭐냐니까 자기 동생하고 시어머니한테 사과 좀 해달랍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는 없지 않냐고. 신우 성격이 원래 욕심도 많고 거짓말도 잘하는 거 자기도 잘 아는데 가족끼리 어쩌겠냐입니다. 품고 가야지. 그래서 너나 실컷 품고 가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팔이 안으로 굽어서 딸 편드는 건 이해를 하지만 남편까지 나서서 제가 당연히 시댁에 알아서 기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 저는 결국 이 집구석에서 가족은커녕 남보다도 못한 존재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제가 행복한 미래를 위해 결혼을 한 거지. 시어머니로도 부족해 신우 눈치까지 보면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참아가며 살기 위해 결혼했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마저도 남이 편이 돼서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하는데 이 결혼 생활을 제가 이어가야 할 이유가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반년 조금 넘은 결혼 생활 끝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혼하자고 하는데도 남편은 끝까지 시모와 신우 눈치를 보면서 갈팡질팡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다행스러웠어요. 제가 마음을 더 확고하게 먹을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신우의 그딴 거짓말에 놀아날 일도 없고 시모의 말도 안 되는 억지와 제가 무조건 신우한테 맞춰야 한다는 비윗장 맞추기도 싫었거든요. 불행 중 다행인 건 신혼집 근처에 아주버님이며 신우며 다 같이 모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혹시나 해서 혼인신고 안 올렸던 게 정말 잘한 일이었네요. 이혼 후 얼마 뒤 형님한테서 연락을 하나 받게 되었어요. 시모가 신우가 사준 명품백을 들고 나갔다가 아주 개망신을 당하고 왔다고 말입니다. 중요한 모임이라고 아끼던 백을 들고 나가신 건데 사람들 앞에서 손잡이가 뚝 떨어져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 검은 봉다리에 옮겨 닮아 들고 다니셨다나요. 형님도 쌓인 게 많았는지 아주 깨소금 맛이라면서 속 시원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보고 용기를 얻었답니다. 자기는 이혼 생각을 하지 못해 참고 살았는데 저를 보니 요즘 생각이 많다고요. 이놈의 집구석이 받아주면 받아줄수록 밑도 끝도 없이 바라는 것밖에 없다고 애 때문에 참고 산다 하면서 최대한 시댁하고 교류하지 않았는데 이러나 저러나 자기 남편의 핏줄들이니 언제까지 안 보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면서요. 상종 못할 집구석, 자식 하나만 보고 참아왔고 어쨌든 막내 며느리인 저 때문에 조금 덜 해졌었는데 제가 이혼하고 나니 또 자기가 다 덤탱이 쓰고 있다고 조만간 변호사 알아보러 가겠답니다. 인간으로서 상종 못할 신우 감싸주기만 하면서 며느리들이 신우 비윗장 맞춰주려다가 시어머니와 틀어지고 나아가서는 자기 아들 자식들 전부 다 이혼시키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형님이 이혼을 위해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는 있는 힘껏 형님을 도와줄 계획입니다. 아들 자식들 다 이혼당해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시 한 집에 모여 살게 될 수도 있으니 그 편이 시어머니한테도 더 좋은 일 아니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